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렇죠. 한 주 쉬었거든요. 네, 쉬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예. 촬영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죠. 좀 늦어졌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네, 멋지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시도하면서 그러니까, 진행하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유튜브도 답변도 계속 질문도 네네. 받아주시고 하시죠. 스트리밍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 네. 주시면 저희가 방송 촬영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그러면 네. 예. 오늘 불새 또 들어가 보죠, 박사님. 네. 오늘 무슨 얘기? 오늘은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많이 알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네. IO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네네네. Initial Exchange Offering이죠. 네. 그거랑 덧붙여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 전환사채와 ICO를 결합한 형태가 하나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네. ICCO. ICCO. 네네. 시계 하나 더 있어. 이게 하나는 뭔가요? 컨버터블. 컨버터블. 컨버터블 코인 어퍼링.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일단 IO, 네. Initial 네. Exchange Offering. 네. ICO는 IPO의 유사한 형태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기 그 기업 공개를 이제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네. 이제 상장하는 게 그렇죠. 이제 IPO인데 네네네. 그걸 ICO가 이용을 했잖아요. 네네. 코인을 대중에게 맞습니다. 크라우드 세일로 팔아서 자금을 이더나 이런 걸로 네.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네. IEO라고 생겼어요. IEO. 요즘 뭐 그 프라이빗 세일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빗 세일 하고 나서 바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토큰 홀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가 활성화돼서 네.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네. 예, 그래서 그 프라이빗 세일 끝난 회사들이 네. 그 거래소에 상장할 때 거래소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ICO 같은 걸 하는 걸 IO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니셜 네. 익스체인지 오퍼링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왜 IO가 ICO보다 좋은지에 네.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설명하자면,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 일단은 ICO는 네. 불특정 그 다수를 대상으로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네. 홍보나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예. 그리고 뭐 로드쇼도 많이 가야 네. 되고 네. 크라우드 세일 할 때 신경도 네. 많이 써요 네, 그러는데 네, 네. IO는 네. 이미 거래소가 있고 그렇죠. 거래소에 유저들이 있어. 네. 유저들 대상으로 야씨 우리 거래소에서 제대로 된 종목 하나 발굴했는데 이거는 대중에게 판매도 될 것 같아. 너네 그렇죠. 한번 봐봐. 네. 라고 던져주다 보니까 네. 기존 유저 베이스 대상으로 마케팅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케팅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익숙해 이해도가 있죠. 있고 그다음에 해당 그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는 얘기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도 이미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거래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한 네. 새로운 어떤 크립토를 올리게 되니까 이미 이 눈높이와 이해도가 맞은 사람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적절한 타겟층에게 네. 명확한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을 공급하거나 네.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또 네. 거래소가 좀 커야 된다라는 거래소도 이유가 커야 있겠죠. 되고 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또 높아야 네. 되고요. 네. 첫 번째는 할 때 기존의 거래소 유저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 딱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네, 프리벤팅업, 가스워. 이더리움으로 ICO를 주라다 보니까 맞아요. 가스비가 네. 많이 들어. 네, 네, 개별 네, 네. 송금하고 네. 막. 근데 거래소 상장돼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원래 저기 그 실제 트랜잭션이 다 이루어지게 그렇죠. 만드는 게 아니라 장부로 트랜잭션 장부상 일으킨 다음에 거래를 나중에 클리어링 네. 딱 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수수료는 좀 들겠네요. 거래소 그래서 수수료들을 네. 좀 많이 깎아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생각보다 네. 예, 뭐 괜찮을 수 있고. 네, 마케팅비나 전체 효율적으로 네. 보면 훨씬 괜찮다. 네. 세 번째. 번째는 이게 ICO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네. 스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그렇죠. 힘들어. 거래소가 검증을 하다 보니까 스캠 가능성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 유저보다는 네.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가 엄격한 그리고 거래소에 본인 거래소에 리스팅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그렇죠. 신뢰와 신용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최근에 뭐 빗썸인가에서 네. 너무 그 거래량이 없는
그러니까 몇 명만, 몇 명만 갖고 있는 코인 거래소 올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올리려고 생겼었잖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빗썸 직원들이 직원 갖고 있고 막 관련되어 이런. 있고 뭔가 네. 자회사 개념이 돼 있고 해서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약간은 좀 IO를 악용한 사례일 수도 네, 네, 있고요. 네, 네. 이게 ICO 과정에서 맞습니다. 리스팅에 대한 엄격한 듀딜런스가 안 이루어졌다고 볼 맞습니다. 수가 그리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도 대부분 요즘은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될 때는 상장 보고서라는 거를 미리 네. 그거 하고 배포한 다음에 이제 올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IEO가 매우 효율적인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뭐 얼핏 얘기했지만 네. 듀딜리전스를 거래소가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 그 거래소 유저들에게 이상한 종목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종목을 팔아야지 네. 좀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올 거고 거래소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거래량도 늘어날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결국은 네. 신뢰와 신용의 거래소의 신뢰와 신용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은 저기 그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 측면에서는 야 거래량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IO하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괜찮은 거래소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네. 그 프라이빗 세일 그런 모은 돈은 뭐 충분히 모았겠지만 네. 거래량 측면에서는 이렇게 거래소랑 제휴해서 IO를 함으로써 맞습니다. 거래량도 늘리면서 네. 예, 여러 가지 혜택을 볼 네. 수 있는 그런 그런- 형식이 네. 예, IO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혜택들도 있어요. KYC를 이미 거친 거래소 유저들이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에 대한 이 유저에 대한 증명도 끝난 상품. 유저들이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야 내 친구가 ICO 하는데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럴 경우에 KYC하고 여권 들고 찍고 그렇죠. 뭐 이걸 해야 되거든. 짜증나. 그렇죠. 네. 근데 거래소 유저들은 이미 KYC는 거의 다 되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점점 IO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퍼블릭 세일로 가다 보면은 마케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기업수 들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뭐 홍보 활동이나 알리는 네. 걸 해야 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최소한 거래소에 거래를 하는 정도가 되는 유저들 층이 완전히 그냥 전혀 모르는 유저들 층보다는 네. 훨씬 더 타겟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거래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걸 찾아낸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사실 ICO를 하게 되면 이익은 누가만 봤냐? 이더리움만 봤어요. 이더리움 기축 화폐 기능을 했으니까. 근데 예. 이제 거래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거래소가 그쪽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라든지 혜택을 네.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IEO를 잘 활성화시키고 거래소 내에서 키워내면 거래소의 영향력을 다시 또 키울 수 있는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거래소에서는 좋은 코인에 대해서는 좋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IEO를 많이 끌어들이는 게 정확히 생태계를 키우는 예, 게 되는 거죠. 잘 보셨고요. ICO의 리스크는 누가 검증해주는 IPO를 할 때는 증권회사가 네. 이런 걸 검증해가지고 네.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모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그렇죠. 점검하고 네. 듀질런스도 많이 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죠. 뭐 환매를 네, 어느 정도 네, 해준다든지 네. 그런 안정장치가 있는데 네. ICO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IO 같은 경우가 거래소가 증권사의 RPO 역할 같은 걸 해준다는 해준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듀디런스도 하고 그렇죠. 뭐 검증도 하고 우리 그 충성 고객들에게 좋은 물건을 줘야 그렇죠. 되니까 선별해서 네. 우리가 주겠다. 네. 이 네.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 ICO에다가 IPO의 장점을 끌어들인 게 맞습니다. IO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래소들 간의 관점에서도 보면 그럼 A 거래소가 이걸 독점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 네. 그 파워 있는 거래소들은 다시 또 어떤 프로젝트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신규 인입할 수 있는 회원을 그렇죠, 늘릴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A 거래소에서 좋은 예. IEO를 계속 해간다 그러면 네. 같은 값이면 뭔가 코인에 투자하거나 거래하려는 유저들은 A 거래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느낌적으로 되게 편한 이유는 지금 박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게 결국은 주식을 상장시키는 걸로 이미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경험했던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주관사라는 게 생기고 그 주관사 역할을 거래소가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 주관사가 경우에는. 주관사가 그 자금 모집하고 뭐 공모주 청약하고 네. 그 단계를 거쳐서 하는 주식을 거래하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좀 더 신뢰감 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ICO는 서로 간의 신뢰 이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IEO가 각광을 받고 있고
되고 이게 사업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안정화되다 보면 ICO에서 IEO로 가는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신규 유저의 유입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리스팅 피 문제도 그렇죠. 살짝 언급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ICO를 퀵하게 한번 볼게요. 네. 그 ICO도 IEO도 생기고 네, 또 하나 나왔죠. 나이코도 있었고 그다음에 IFO라고 해서 네. 이니셜 프리 프리 오퍼링 오퍼링 저희가 예. 코인을 그냥 이제 무료로 그냥 유저들에게 뿌려주는 에어드랍하는 형태로 그렇죠. 뿌려주는. 계속 뿌려주는 거. 네네네. 스팀이 뭐 대표적인 네네네. 사례일 수도 있고 에코닷컴도 요즘 IF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주식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랑 그 ICO를 합한 형태가 그렇죠. 새로 이제 ICCO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예, 시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니셜 컨버터블 코인 오퍼링입니다. 컨버터블 코인 이게 핵심인 거죠. 예, 컨버터블 코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캐시, 피엣을 내고 주식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거는 컨버터블 코인 오퍼링이다 보니까 코인을 내가 뭐 피엣을 주든 뭐 이더를 주든 해서 그렇죠. 코인을 산 경우에 네. 그 코인이 나중에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회사의 어떤 전통적인 시스템하고 코인 홀더의 그렇죠.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야, 투자 받아놓고, 네. VC에도 투자 받아놓고,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그쵸. ICO 해가지고, 너네들은 벌써 토큰 받아가지고 팔아서 엑시트하고, 우리는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절충점으로 ICCO 할 경우에는, 야, 코인으로 혜택 보다가 네. 주식으로 바꿔서 네. 너네가 주주로서 행세를 해. 네.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시장에 그냥 정면으로 그렇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비트렉스가 이 발표를 한 건데 네. 몰타에 기반을 둔 네. 팔라디움이라는 회사가 ICCO를 최초로 한다고 밝혔는데 네, 네. 미국에서는 직접 못 하는 거예요. 몰타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직 좀 법적으로 넘어갈 네. 단계들이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런 금융제도가 제도인 명확한 것 나라에서는 같다. 아직 라는 받아들이기에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애매한 요소들이 들어있다. 다만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해 볼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지금은 이제 ICCO까지만 나왔지만 네. 뭐 BW 개념을 활용한 네. ICO라든지 그렇죠. 뭐 좀 더 이렇게 좀 창의적인 네. 그런 자금 모집 방법들이 방법 나오고 더 있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IEO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ICO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뭔가 좀 더 정리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ICCO 같은 경우는 지금 ICO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장점을 더 부과하는데 아직은 뭐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라든지 그렇죠. 금융 제도권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